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지금 시장도 상당히 좀 좋고요. 테마들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 이재명 테마, 정책 테마,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까지 상당히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수익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매매가 이런 시장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다, 또는 여러분들의 종목이 소외가 되고 있다면 지금 매매 방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 그리고 시나리오들은 화승코퍼레이션, 디지털도선, 그리고 대유플러스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항상 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것들을 잘 들으신다면 아마 수익을 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디지털조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을 보시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제일 강한 테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후발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주에서는 서현탄메탈, 여러 가지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지금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온 후발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무너질 때는 대장주 또는 선발주보다는 조금은 반등이 없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갭을 강하게 띄운 주식들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장대 양봉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으나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갭을 띄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갭을 많이 띄운 주식들은 떨어지는 주가를 받을 때 조금은 조심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후발주다. 이런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신 후에 매매를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세력봉이 만들어진 주식을 어디서 거래하나요? 똑같은 패턴으로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영상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고점 라인을 통해서 1라인, 2라인, 3라인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공격적으로 매매했을 때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어제의 저가를 깨주면서 강력하게 한번 투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대를 1차 매수 구간대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1차 매수 구간보다는 2차 매수의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더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한가의 머리 부근, 상한가의 종가 부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하려는 의지들이 강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갭이 없잖아요. 그죠? 다 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언제든지 메꾸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한 타점을 위해서는 어디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한가의 머리 부근대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매매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수비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전략,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단은 제 기준들을 공개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주가를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 타점만을 보실 게 아니고 나라면 어떤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실력이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일봉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을 가져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를 해준 다음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좀 굿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다 물량을 뺏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을 터트려주면서 계속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호재로 올라갔는데 이 종목의 단점은 단독 테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같은 응집군이 있는데
화승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조금은 비중을 너무 크게 싣기보다는 또는 승부를 보기보다는 적절한 비중으로 전략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도 상당히 많이 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20%까지 올랐는데 지금 화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들을 끝내야 됩니다. 호재는 어떤 건지, 시장에서 테마군은 있는지, 대장주인지 이런 모든 분석들을 끝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거죠. 이건 A급, 이건 B급, 이건 C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A급에는 얼마를 베팅할 건지, B급에는 얼마를 베팅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예수금에 맞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종목 분석이 끝났으면 똑같은 루틴으로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라인 부근대에서 살짝 찍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정확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디지털조선 봤을 때 2타점, 그러니까 이 라인이 여기 보시면 상한가의 머리 부근이었죠. 근데 지금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죠? 1라인 부근대에서 상한가의 머리 부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지지할 확률이 1라인에서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그죠? 아까는 갭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 사이에 텀이 빈 공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지할 구간이 바로 이 1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를 할 때 부담감이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주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상당히 조금 겁을 주면서 아래 꼬리를 줄 때 이 부근대에서 1차 존, 매수 존을 형성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존은 이 부근대로. 왜냐면 여기가 다 앞에 부근이 지지와 저항의 구간대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돌파하려다 밀리고 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놀다가 결국에는 지지 마지막까지 해주고 상한가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주가가 돌파하려다가 밀리고 결국에는 돌파를 하면 떨어질 때는 이 부근대가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요? 절대로 한우가로 매수를 하지 말고 본인들이 초보라면 일정 부분의 매수존을 형성해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매수 시나리오가 내일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신다면 상당히 강력한 주도주, 시장의 대장주들을 거래할 때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이 대유플러스입니다.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본 종목들은 이렇게 상한가 부근대에서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거래를 했었는데 대유플러스 같은 종목은 지금 이미 5일선을 깨고 내려온 자리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세력주들은 조금 더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5일선을 깨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승코퍼레이션, 디지털조선 둘 다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유플러스 같은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초보자들도 조금은 덜 겁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5일선을 깬 자리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물론 살짝의 들어올림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하락에서의 파동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그죠? 저는 이렇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못 털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다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제 양봉을 띄우면서 상당히 오늘까지 기대감, 그러니까 오늘 상승할 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는데 오늘 음봉이 나와버리니까 개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지치거든요. 많이 나가 떨어지거나 또는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00원 부근대에서 그냥 내일 시가 부근대에서 아래로 한 2% 정도 1차 매수존을 잡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세력주, 테마주 거래할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너무 촘촘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매매하고 나서 떨어질 때 마이너스 7% 정도 구간까지는 그냥 좀 열어두셔라. 여러분들이 너무 촘촘하게 매수해서 그냥 물량만 커지느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는 한 5, 6%까지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한들 설사 그런들 올라올 때 손절하는 게 더 전략적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 매수존을 형성한 다음에 처음부터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 이번 달에 거의 한 30종목 정도를 단타 쳐가지고 대부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마 한 종목 정도 손절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렇게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공격적인 매수보다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라는 것이 중요하다. 내 원칙에 맞는 종목들만을 매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언제 꺾일지 몰라요, 여러분. 테마가 좋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올라가는 거 사서 여러분들이 도박처럼 수익을 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장이 좋을 때라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드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꾸준한 수익, 앞으로 주식시장 계속 열리잖아요. 꾸준하게 여러분들만의 원칙,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